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갈 차례가 127페이지죠. 이번 주에 성탄절이 껴있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하죠. 이렇게 얼핏 보니까 두 분 안 오셨네. 이따 한 시간 끝나면 두 분 오겠네요. 앞에 계신 분하고 뒤에 계신 분하고. 자, 127페이지 보시면 등기 신청에 각하란 말 나오는데, 각하라는 것은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법 29조에 등기 못하는 사유가 11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1가지 해당하는 경우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각하란 말 쓰는데, 각하는 등기 실행 못하는 사유고 11가지 해당하게 되면 등기를 각하하여야 한다. 반대로 11가지가 아니면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해서 두 가지 기로에 쓰는 겁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등기 못하는 사유가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즉 관할 위반 등기는 각하합니다. 두 번째 별표해 놓으시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각하하게 되는데, 이 박스에서 문제가 하나씩 잘 냅니다. 이 박스는 왜 잘 내느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사유가 등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 구별을 못해요. 근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등기하고 못하고를 가릴 줄 알다 보니까 한 문제를 매회 내는 부분이 이 파트니까 여기 대부분 다 정리할 부분인데, 외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외우십니다. 처음 보게 되면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못하는 물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비닐하우스나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없는 물건에 해당될 것이고, 근데 권리의 경우는 유치권이나 점유권 같은 경우 등기 허용하지 않죠. 이런 권리를 통칭해서 1번에 해당시키는 것이고요. 니은 번이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상 등기가 신청된 경우도 각하하는데,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당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경매 실행을 통해서 우선 면제받죠. 저당권자 채권 회수 방법인데, 그걸 안 하기로 특약을 맺는 행위, 이런 것들은 법에 정한 것이 아니니까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구분 건물의 전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라만 나오는데, 구분 건물은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고, 또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가진 권리를 의미하는데, 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나눠 처분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시는 분 집에 등기별증 몇 개 있나요? 아파트 사시는 분은 집에 등기별증 하나 있죠. 단독일 경우는 등기별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왜? 토지와 건물은 별개니까 단독은 두 개가 있겠지만 아파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바로 건물일까 토지일까? 아파트는 집에 등기별증 하나밖에 없으시다면서요. 그건 토지일까 건물일까? 건물입니다. 건물 등기부지만 몇 동 몇 호 건물 등기부이지만 그 안에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별증 하나밖에 안 주는 겁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는 없으니까 분리처분 등기도 각하할 것이고, 일본의 경우 농지를 전세권 설정 목적으로 하는 등기도 각하합니다. 전세권의 경우는 농지 목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이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당하는데, 저당권의 경우는 수반성이 있고 불가분성이 있다 보니까 채권하고 저당권을 분리처분할 수는 없게 돼 있고, 저당권이 넘어가게 되면 피담보 채권 당연히 수반해서 따라가는 거지 분리처분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읍번이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고, 시업번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라만 나오는데, 둘 다 공유입니다. 둘 다. 공유일 경우는 등기하는 방법은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 신청한다거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전원 명의까지는 가능하지만 지분만은 등기를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공유자 등기는 전원 명의는 가능하고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분만의 보존 등기나 또는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응번이 좀 어려운 말인데,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될 등기를 신청한 경우나 말이 나오는데,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채무자 입장이고 을이 채권자 입장입니다. 채권자가 있고 갑이 채무자일 경우에 채무자 집에 대해서 채권자 을이 가압류하고 싶을 경우에 가압류는 어디다 신청하느냐? 채권자 입장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떨어지고 나서 등기소에 촉탁을 또 등기하는 것이 여기 1년의 과정이에요. 그럼 내가 가압류하고 싶을 경우에 가압류는 채권자가 등기소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신청하시고 법원에 요청하시고 법원의 판사가 결정한 다음에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통해서 가압류가 떨어지는 게 1년의 과정인데 채권자가 못 모르고서 이 가압류를 등기소에 직접 신청한 경우 그럼 이 가압류라는 등기는 어떻게 들어올 등기예요? 신청 들어올 등기, 촉탁 들어올 등기 촉탁으로 들어올 등기가 있는데 모르고 신청한 경우도 이것도 각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가압류의 경우는 여러분이 원하고 싶을 때 어디다 신청하시고 법원에 신청하시고 법원에서 촉탁으로 등기소에 등기가 들어가는 게 순서인데 이렇게 등기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등기소 가서 가압류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관공서가 촉탁할 등기를 개인이 신청한 경우도 이것도 각하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나오기를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등기소에 신청한 때 각하해라 실행해라. 이거 각하사입니다. 이거 신청할 등기가 아니라 촉탁 들어올 등기니까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고 그 다음에 지읒번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도 각하하는데 이 보존 등기는 이중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죠. 1부동산 1등기주의니까. 그 다음에 그 밖에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해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도 각하당하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에 배울 때 이런 등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거 다 일로 들어와 버려요. 나중에 뒤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등기 못하는 사유를 많이 알고 있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등기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구별을 못하니까 여기서 한 문제를 꼭 냅니다. 나중에 이 파트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고요. 세 번째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 신청한 경우란 말 나오는데 민법 공부할 때 대리 배우셨죠? 대리권은 권리인가요? 권한인가요? 대리권의 뜻은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권한은 권리 행사에 한계가 있다가 권한의 뜻이에요. 그럼 대리권이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권행위 범위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권리 한계가 있어서 권한 그럽니다. 그럼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무권 대리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당연히 각하하겠죠.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네 번째 경우 방문 신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각하당하는데 방문이라는 얘기는 서면 등기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든 대리인이든 반드시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안 간 경우도 각하할 것이고요. 다섯 번째 신청 정보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도 각하당하는데 앞서 본래 신청 정보에 기재할 사항은 부동산 표시 기재하시고 신청인 기재하시고 등기 원인하고 연호를 기재할 것이며 목적을 적어야 되고 등기부 정보 제공하라고 배웠었고 관할 등기소 기재할 것이고 신청 연호를 기재해라 라고서 옛날에 배운 게 있었는데 안 남아있죠?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신청서에 일정한 사항을 적을 의무가 있는데 빼먹었다거나 또 잘못 기재한 경우 이런 경우는 각하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우는 신청 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당하는데 신청 정보에 나와 있는 부동산은 소재지가 강서구 화곡동 50번지 등기부는 강서구 화곡동 51번지일 경우 서로 부동산 소재지가 다르죠. 부동산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권리가 다른 경우도 각하당합니다. 그럼 6번의 경우는 뭐하고 뭐의 불일치예요? 줄여서 신청 정보하고 등기부랑 다른 경우죠. 7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당합니다. 그럼 등기부상은 홍길동이 나와 있지만 신청 정보는 이몽룡이 나와 있는 경우 서로 의무자가 다른 경우도 각하당하고 한 차례 실행해 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울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등기 신청을 누가 하셔라? 아들 상속인이 하더라. 등기부상은 돌아가신 아버지, 신청은 아들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등기 실행해 주는 것이 다만 27조에 따라 포괄 승계인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서 거기에 예외 규정으로 하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번째 경우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당하는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대표적인 예가 매매계약서.
매매가 등기 원인일 경우는 매매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매매 계약서가 됩니다. 그럼 신청 정보에 기재한 사항과 매매 계약서가 서로 다른 경우도 각하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각하당하는데, 지난주 배울 당시에 기억나실라나?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표 정보 내라고 배웠나요? 인감 내라고 배웠나요? 그것 봐. 일주일이 넘어가면은 소멸시효가 정확하게 이틀이더라고. 자, 이틀만 지나면 다 날라가시는데,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표 정보랑 인감을 둘 다 가져와라. 소유권이 아닌 자들은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된다라고서 지난주에 하지 않았나요? 네, 일주일이 참 길긴 길죠. 네. 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있는데, 그럼 등기표 정보랑 인감을 둘 다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인감을 빼먹고 오는 경우, 그럼 필요한 서류가 빠졌잖아요. 그럼 등기는 각하당하기 때문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빼먹은 경우도 각하당하고, 열 번째 경우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각하당하는데, 등기 신청으로 납부할 세금이 있죠.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고, 이거 이외에도 등기 신청 수수료라고 존재합니다. 등기 한 건당 내야 될 수수료가 있고, 또 다른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라는 것은 다 돈과 관계된 건데, 이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20% 추가 받는 돈이 있습니다. 지방 교육세가 추가가 될 것이고, 그 외에도 국민주택 매입 채권을 강제로 매입을 해야 돼요. 채권 구입하는 것은 네 가지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에서 그 두 가지 등기인데, 권리상으로 소유권하고 저당권 등기할 때는 채권을 강제로 구입을 해야지만 등기를 실행해 줄 것이며, 제 등기필증 보시니까 옛날에 맨 마지막에 수입인지 이렇게 10,000원짜리 몇 개 붙어있지 않았던가요? 곧 인체세인데 납부할 의무가 발생해서, 열 번째는 뭐니 해도 한 글자로 줄여서, 뭐니 해도 한 글자로 줄여서, 머니 한 글자로 줄여서 돈 내란 얘기죠. 그래서 돈 내지 않는 경우도 각하당합니다. 열한 번째 경우 신청서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당하는데, 여기 신청서랑 등기부랑 대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각하당하는 내용인데, 여기 외울 게 아니라 등기 신청 들어온 경우에 이제 각하란 말 나와있죠. 각하 사유가 총 몇 가지가 있나요? 11가지가 있는데, 신청 들어온 경우 등기관이 심사할 때 등기를 실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심사할 당시에는 형식적으로 심사합니다. 어떻게 심사한다고요? 형식적 심사할 때에 등기 실행해 주는 거지, 실제로 심사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집을 사고 팔아보신 분,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긴 경우에 등기소에서 전화하든가요? 집 샀냐고 팔았냐고? 일치 안 하죠? 그럼 심사할 때는 제출된 서류 보고서 이 서류에 하자가 있나 없나 따져보는 거지, 실제로 매매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심사할 때 이렇게 서면으로 심사하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느냐? 형식적 심사란 말을 사용을 하고, 실제로 심사하는 것을 말 그대로 실질적 심사란 말을 쓰는데, 어떤 걸 채택하느냐는 그 나라의 정책입니다. 이제 형식으로 심사하게 되면 좋은 점은 등기 실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나쁜 점은 진정성이 깨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사하게 되면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진정성은 굉장히 보장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빠른 거 좋아해, 느린 거 좋아해요? 빠른 거 좋아하니까 빨리빨리 가는 거 좋아해서 형식으로 심사한 다음에 그 서류 보고 심사하는 거지, 실제로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성격이 되게 급하지 않나요? 네. 몇 군데 보면 알죠? 자판기 300원 넣고 커피 딱 누르자마자 손은 이미 들어가 있고, 예. 불 꺼지면 끝내지. 어차피 불 꺼지고 끊을 거. 그거 못 기다리고, 버스가 달려오면은 숨은 그냥 타지. 왜 달려오는데 이 큰 길 내려가 있어요, 이미. 아닌가? 맞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보게 되면 외국 애들은 핥아 먹어요, 이렇게. 부드러움을 느끼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의적어적 씹어 먹은 다음에 갑자기 찬 거 들어가니까 머리 땡겨 그래가지고서 먹는 게 한국 사람의 성격인데, 맞죠? 자,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어도 좀 녹은 다음에 먹어도 되고, 통에다 그냥 막 쑤셔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먹는데, 어쨌든 간에 그 빨리빨리란 이 우리 속성 때문에 뭐 경제가 빨리 이룩되는 거 막 하는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급합니다 지금. 운전하고 다녀보시면 어떤가요?
조금만 늦게 가면 뒤에서 빵빵대고 난리 나죠. 근데 오히려 제가 올 10월달, 11월달에서 태국을 2번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태국만 작년에 2번 갔다 올해 2번 갔다 오게 됐는데 한 번은 모 학원에서 보내줘서 갔다 왔고 또 한 번은 마누라 애들하고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데려갔었는데 태국 같으니만은 우리보다 못 살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 운전하면서 크락션을 한 번도 안 눌러요. 그러니까 그 막히는 데서도 빵빵대고 껴들어도 빵빵대는 한 번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편안하게 운전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그냥 껴들라 그러면 들이대고 완전 김은국이에요. 김은국. 김은국이 누군지 알죠? 들이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쨌든 간에 막 들이대고 못 껴들게 막 막는 게 한국 사람 성격에 껴들었다 싶으면 너 내 앞에 껴들었어. 그러고선 뭐 자기가 뭐 대장이야 뭐야. 어쨌든 간에 그 성격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심사할 당시에는 심사하는 범위가 요것만 이해하면 여기 11가지 외우실 겁니다. 심사할 때는 제출된 신청 정보하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는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출된 첨부 정보 요거 보고서 등기를 심사하는 게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등기 신청 들어온 경우에 심사 방법은 제출된 신청 정보하고 등기 기록하고 첨부 정보 이외에는 조사할 수가 없다라고 딱 규정을 내린과 동시에 요 세 개로만 심사하는 거 심사 범위가 되다 보니까 각각 사유 중에 5번째가 뭔가요? 5번이 신청 정보가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6번의 경우는 신청 정보랑 등기부랑 부동산 표시와 권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7번째 경우는 신청 정보와 등기부상 의무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포괄승계한 등기는 제외하고 8번째 경우는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도 각하할 것이고 9번째 경우는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도 각하할 것이며 10번째는 뭐니뭐니 돈이고 11번째는 신청 정보와 등기부랑 대장이 다른 경우 5번서부터 11번까지의 대표적인 거 다 뭔가요? 요거 빼고 다 신청 정보, 신청 정보, 신청 정보, 신청 정보 아닌가요? 심사가 뭘 가지고 심사하니까 요거로 심사하다 보니까 다 여기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눈에 빤히 보이니까 주거로 답을 안 만들어요. 답을 안 만들고 이제 답을 만드는 것은 어떤 사유를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박스에 있었죠? 그걸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거 말고도 등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뒤에 가서 많이 배우니까 그걸로 실력이 가름막을 타시는 겁니다. 어쨌든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각하사유는 나중에 쭉 요 개념 가지고 이해하시면 잡힐 겁니다. 그럼 각하사유 총 몇 가지 있더라? 11가지.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인데 실행이 돼버린 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첫 번째가 뭐였었나요? 관할을 위반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두 개랑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 놔둡니다. 이 두 개 걸리게 되면 등기는 절대 무효등기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 이 두 개가 등기 실행된 경우는 이런 등기 왜 실행했냐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각하사유를 할지라도 3호부터 11호까지는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절대 무효 등기가 아니고 직권 말소하지 못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효과는 유효예요. 유효이기 때문에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를 할지라도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무효 등기가 아닙니다. 무효 등기 아니고 또 유효 등기는 말소해서 안 될 것이고 유효한 등기는 이의 신청 안 받아주고 나중에 소송으로 해결하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 되어서 등기 끝난 이후에 등기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무효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하고 뭐? 관할이 받는 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개만 무효로 취급하고 3호 이하 사유는 실체와 부합하는 건 전부 다 유효한 등기로 하는데 나중에 참 잘 내는 게 정해져 있어요. 9번째가 뭔가요? 9번째가 첨부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때죠. 이걸 잘 내요. 대부분 다. 그럼 이제 아까 소유권자가 된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가져와라 가져올 필요 없다. 가져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인감을 빼먹은 경우도 곧 필요한 정보가 빠진 걸로 봐요. 그 다음에 인감은 유효기간이 몇 개월?
3개월 지난 게 들어와도 빠진 거로 보는 겁니다. 또 위조한 인감이 들어와도 빠진 거로 보는 거예요. 그 민감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위조한 게 들어오더라도 빠진 걸로 보다 보니까 위조문서로 등기 실행한 경우를 할지라도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등기가 끝난 이후에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이 두 개만 보고 따져가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각하사회적 총 몇 개만 무효래요? 두 개, 그 두 개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에 취하란 말이 나오는데, 취하라는 것은 이렇게 등기 각하사에 걸리게 되면 각하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재량권으로 각하하지 않고 취하를 권해보는 것도 한 번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취하라는 것은 등기 신청인들이 등기 신청을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을 취하라고 부릅니다. 취하는 누가 하는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취하하는지, 그 다음에 취하한 발생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범위하고 방법까지만 이해하시면 여기 끝나는데, 여기는 어려운 건 없어요. 등기 신청 등기를 신청한 다음에 나 등기 안 하겠습니다라고 물르는 걸 처리를 맞습니다. 다시 걷어가는 거죠. 이때 등기 신청에 취하는 등기 신청인 스스로가 등기를 취하하게 되고, 신청인의 개념은 공동 신청한 등기의 경우는 취하도 공동으로 하게 되며, 공동 신청한 등기를 단독으로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은 반드시 공동이에요. 또 등기 신청을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대리의 경우는 취하권이 있느냐? 원칙은 취하권이 없습니다. 없는 게 원칙이고, 다만 특별수권이 있을 경우만 취하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예외 규정이 됩니다. 이 대리의 경우는 민법 공부할 때 취소권자 배우셨어요? 취소권자가 무능력자,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승계인들이 쭉 있다고 배울 텐데, 그 중에 대리인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있고, 임의 대리인은 원칙이 취소권이 없는 게 원칙이 돼,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취소를 취하로 바꾸는 것 뿐이니까 같이 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 언제까지 취하하느냐?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하하는 것이 이게 시기입니다. 그럼 등기가 끝나기 전까지 취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해석상에서 등기부에 기록을 하면 등기가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전 등기부에 기록하고 이 등기를 누가 처리했는지 처리한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입력해야지만 등기가 모든 것이 끝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등기 언제 끝난다고요? 등기관의 사원번호인 식별부호를 입력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등기부에 기록했다고 등기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면 등기부에 기록했다 할지라도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기록해도 아직 등기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나는 건 기록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로 열고 등기관 식별부호가 입력이 될 때 비로소 끝나는 겁니다. 그럼 과거 기출 문제가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였더라도 등기를 취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질문은 맞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마치기 전까지 취하 가능하므로 기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어서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앞서 배울 때 효과 시기가 3개 배우고 들어온 거예요. 접속 언제 발생하시고 전산에 저장이 된 때 접수한 효과가 있다 배웠고, 등기한 효과는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등기가 끝나는 시기는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가 식별부호를 입력한 모든 것이 끝납니다라고서 아주 옛날에 배운 게 있는데 1월달 또 배울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자꾸 반복하시면 돼요. 어쨌든 마치기 전까지 취할 때를 이렇게 잡아놓고요. 효과의 경우는 제출된 모든 서류를 전부 다 반환합니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 서류를 갖고 들어올 경우에 모든 걸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전자신청은 뭐 서류 낸 게 없으니까 돌려주고 받는 거 없겠지만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는 모든 서류를 다 돌려줍니다. 반면에 각하가 있게 되면 모든 걸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신청서를 빼요. 서면 등기하게 되면 여기 뭐를 뺀다고? 각하는 신청서를 빼고 돌려주고 취하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돌려줍니다. 그럼 나중에 각하당한 뒤에 등기할 때와 취하한 다음에 등기할 때 각하하게 되면 뭐를 뺐어요? 신청서를 뺐지요. 등기를 나중에 다시 신청할 때 신청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취하하게 되면 모든 거를 다 돌려주니까 그대로 다시 등기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는 아까 수수료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수수료. 방문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이제 소유권 등기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이 권리들은 한 건당 15,000원을 수수료를 사서 신청서에 붙여야 됩니다.
이 수수료를 돌려주느냐 돌려주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여기는 신청으로 돌려받았나요? 각하는 신청도 안 돌려줬죠? 그럼 수수료 뜯기는 거예요. 15,000원 뺏기는 거고, 이쪽은 다 돌려줬나요? 네, 그럼 수수료 반환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또 수수료 또 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각하에 걸리게 되면 등기관은 각하하기 전에 취하를 권해봄이 바람직하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각하 안 하고 취하 권하면 취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취하하실래요? 취하 안 한다고 각하를 당하는 거예요. 한 번쯤 마지막 재량권으로 각하에 걸리면 각하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신청한 등기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등기 못 해드리는데 취하하실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취하한다 그러면 취하를 받아주면서 모든 거를 다 돌려주는 것이고, 아, 나 취하 안 한다고 끝까지 고집 내세우게 되면 그때는 각하를 당하면서 신청도 뜯기는 겁니다. 이게 일단 취하와 각하의 차이점이고, 범위의 경우는 등기 신청을 전부를 취하할 수도 있고 일부 취하도 가능합니다. 일부 취하란 말은 일괄 신청한 경우는 일부 취하할 수도 있다 해서 허용이 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 배울 당시에 필지 두 개를 5번 땅, 6번 땅을 갑하고 을하고 들이서 매매 계획을 통해 팔은 경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경우에 등기 건수가 5번 등기도 한 건, 6번 등기도 한 건, 그러면 몇 건인가요? 두 건의 등기를 묶어서 일괄 신청한 경우, 그럼 일괄 신청했다는 얘기는 두 건을 같이 신청한 겁니다. 두 건을 동시에 둘 다 취하해도 상관이 없고, 5번 땅은 등기 실행하라고 놔두고 6번 요거만 취하해도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에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일부도 취하할 수가 있다 해서 요거를 기출문제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일괄 신청한 경우에 일부 취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틀린 말이에요. 전부 취하, 일부 취하 둘 다 가능할 것이고, 방법의 경우는 둘로 세분해서 본인이 방문해서 등기 신청한 사람은 취하도 방문으로 취하하는 것이 방법일 것이고, 이때는 취하서란 서류로서 취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자 신청한 사람은 취하도 본인이 인증받은 다음에 전자로 취하하는 거지, 이게 엇갈리게 취하가 안 돼요. 방문을 전자로 취할 수 없고 전자 신청을 방문으로 취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다른 건 뭐 대부분 다 따라가면 될 것이고, 언제까지 취하할지, 그 다음에 얼마큼 취하할지, 이 두 개를 주로 문제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취하 시기하고 서류 돌려주는 범위까지만 세분하시면 될 거예요. 반환하는 범위까지만, 여기까지 세분하시면 취하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하할 거 각하하고 신청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취하할 거 취하했다는 얘기는 등기 못하는 거 털어내고 나머지 등기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등기에 오른쪽에 실행이란 말이 나오는데, 실행은 등기 못하는 거 털어낸 뒤에 나머지가 등기 실행되는 거 실행인데, 등기 실행은 다른 게 아니라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실행 그럽니다. 뭐라고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실행이라 하더라. 등기 실행 순서가 정해지는데, 등기 실행 순서는 거기 보니까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의한다. 찾으셨어요? 그래서 접수번호 체크해놓고 넘어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배울 당시에 등기 순위 배울 때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는 뭐가 빠르면 우선이고,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이 접수번호가 등기 실행한 순서라는 것이에요. 그럼 빨리 실행하면 빨리 실행할수록 등기 순위도 앞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끝나게 되면 나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 등기 완료 후의 절차에서 등기 권리자에 의해 다음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찾으셨나요? 그럼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이제 등기 권리자에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가기 전에 요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 응용시키면 돼요. 우리 지난주 수업 나갈 때 앞에 잠깐 보시고 눈을 마주치고 기억을 하고 있나 못하고 눈 마주치고 얘기해야지. 지난주에 소유권 집을 사게 되면 등기 끝난 다음에 등기필 정보 준다고 배웠어요? 네? 그럼 전세권은 정보 나와요? 저당권 나온다 안 나온다? 임차권, 가등기. 약해져.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권리는 다 준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배울 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지난주 배울 때 등기필 정보랑 인감을 둘 다 내실 것.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만 내고 인감은 낼 필요 없는데 정보를 잃어버린 인감을 대신 내십시오라고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등기필 정보 있다 없다? 그때 약간 졸았어요. 아까 자 저당권도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도 있다.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자 공동 소유도 소유권인가요? 합의도 소유권인가요? 그럼 다 나오는 거예요. 권리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박스 읽어보니까 등기법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라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전부 다 권리인가요? 그럼 권리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던 설정 등기하던 이전 등기하던 다 주도란 점입니다. 아직 넘기지 마시고 벌써 넘어가요. 자, 요주인물이야. 자, 두 번째, 위 일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대해서 가등기하는 경우도 나올 것이고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도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게 되면 등기가 끝났을 경우 등기필 정보를 주는 게 기본 틀인데 외우는 게 아니라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외우려면 끝이 없는 거고 정보는 우리 앞서 배울 때 제가 틀 잡으려고 소유권도 정보를 주고 지상권도 정보를 주고 저당권도 정보를 주고 가등기도 주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권리 그러면 소유권이건 소유권 이외 권리건 설정 등기하던 보존 등기하던 이전 등기하던 정보가 다 나오는 겁니다. 설정이란 말은 대표적인 것이 전세권 설정 등기 등 하는 경우에 정보가 나오는 것이고 그럼 전세권도 정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도 있다. 그럼 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전부 다 권리를 태어나는 거 아닌가? 이전 받아서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소유권만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다 준다 그랬으니까 묶어버려 아무것도 아닌 거고. 두 번째 가등기도 나와요. 네, 그럼 두 번째는 권리에 대해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대해서 보존 등기 가등기 못하니까 빠지고 가등기 하는 경우도 정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리자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추가시킨다는 얘기는 공유를 하시면 쉬워질 겁니다. 제가 단독 소유로 있다가 제 권리 중에서 지분 2분의 1을 팔은 경우에 권리자가 몇 명이 됐어요? 2명이 됐잖아요.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합의의 경우는 지분은 존재하지만 지분을 팔아먹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 합의 지분은 이전등기 못하게 돼 있으니까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변경하다는 얘기는 이거 뭘로 이해하셔라? 합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공유의 경우는 지분 팔아먹을 수 있나요? 네. 공유는 지분 팔아먹을 수 있는 반면에 합의는 지분이 있지만 팔아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합의자가 바뀌는 경우는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는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자가 바뀌는 경우는 어떤 등기하셔라? 합의명인 변경 등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공유나 합의도 권리인가요? 소유권이잖아. 공동 소유니까 이거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소유권도 권리예요. 전세권도 권리예요. 저당권도 권리예요. 지역권도 권리예요. 그럼 모든 권리 정보 다 나온다. 너 가등기도 권리예요. 그럼 가등기도 나온다. 공유나 합의도 소유권인가요? 그럼 준다 이렇게 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요걸 주는 게 등기부 정보라는 것이에요. 여기 있으면 정보를 주겠지만 여기 없으면 정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없는 거 표제부는 권리인가 부동산 표시인가? 부동산 표시죠? 그럼 등기 끝나고 정보가 나올까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요? 이 안에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을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나올까 안 나올까?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여기 설정 보존 이전만 주라고 나와야지 말소란 말 주지 않는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말소에 보등기를 하게 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것도 왜 안 나올까? 여기 없으니까. 이해 갔어요? 여기 있는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등기하고 삽니다. 잘 들으세요. 외우는 게 아니라 전세권 등기하죠? 살다 전세권 그럼 이제 등기하면 정보 나왔어요? 나와서 다음 페이지 보고 설명드릴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등기필 정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에 등기필증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가운데 보니까 부착 기준선하고 난수표 50짜리 번호가 있죠? 거기 비밀번호입니다.
원래 나올 때 거기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거를 딱 떼시게 되면 이 비밀번호 칸이 나옵니다. 그럼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정보를 통째로 넣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 정보 입력란에 25번 입력하라고 번호가 떠요. 이 은행 보안 코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25번은 뭐가 뜨나요? 거기 번호가 7023 나와 있죠. 그 번호 입력하면은 요거는 등기부 정보 제공으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제공하는 건 이걸 통째로 넣는 게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전세권을 갖고 살고 계시다가 전세권을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등기 의무자죠? 그럼 등기부 정보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제공하는 겁니다. 번호를. 제공하고 말소하면 등기 지워졌겠네? 그럼 등기 보상 없죠? 근데 이 정보 못 쓰게 막아버려요. 나중에 등기 신청할 때 이 번호 입력하게 되면 이 등기부 정보는 사용할 수 없는 정보라고 뜹니다. 못 쓰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소가 되는 순간. 잘못 지워서 회복하게 되면 이걸 다시 사용하도록 길을 열어줘요. 전산상에서. 그래서 새로운 걸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부여받은 등기부 정보 있죠? 이거를 다시 쓸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용하는 거지 새로운 걸 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정보 줘요? 그럼 말소하면 더 이상 써먹지 못하게 정보를 막아놨다가 말소해볼까 하면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게끔 만드는 거지 새로 또 주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요걸 잡고 들어가시면 이거 외울 게 아니란 겁니다. 칠판 잘 보세요. 모르고 외우는 건 다 까먹게 돼 있지만 알면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소유권 정보 줘요? 전세권 줘요? 저당권 줘요? 이전 집 사고 이전 등기하면 줘요? 다 준다 이 뜻이에요. 가등기도 준다. 이거 말고 있으면 다 외웠잖아요. 알고 외우는 거 이거 일이 나오는 거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대구 책대로 외우려고 그러면 끝이 없는 겁니다. 외운 거는 오래 안 가요. 까먹게 돼 있으니까. 졸음신이 강림하실라 그래 막내? 잠 깨게 해줄까? 에라. 자, 어쨌든 간에 정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공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5억 원의 3분이 이 등기부 정보를 집 사시고 장면에 사가지고서 받으셨어요. 받아가지고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맨 처음 넣을 때 스티커가 딱 붙어 있고 거기 뭐라고 써야 되냐? 실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스티커를 제거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써 있으니까 작년에 집을 사고 이걸 받으신 양반이 1년 동안 이 스티커를 띄고 싶어 죽겠는데 못 띈 거예요. 거기 처벌받는다고 써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서 이거 스티커가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이거 딱 보니까 1년 가까이 다 됐다니까 이거 왜 안 띄냐 그러니까 처벌받는다 써 있어서 못 띄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맞대. 그래서 제가 쭉 뜯으니까 그러더라. 그래서 이거 띄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띄어서 딱 이게 이거고 여기 등기 신청 이거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겼네요. 그러더니 보더니만은 근데 왜 안 떴냐 그러니까 아까 드린 것처럼 거기 처벌받는다고 써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1년 동안 집을 사고 받아서 띄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게 궁금하긴 궁금한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띄어가지고 확인시켜드리고서 나중에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 입력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행 보안카드입니다 해서 50호까지 나와 있죠? 거기 비밀번호예요. 뒤에 붙은 게 그거 입력시키면서 정보 제공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등기부 정보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각종 권리 등기는 이제 소유권부터 해서 줄줄이 따라붙는데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트의 경우는 등기법에 몇 문제가 나오나요? 등기법이 12문제가 나와요. 등기법이 지적법 12문제가 나오는데 이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나중에 어디 공부할까 헷갈리시면 방법은 없어요. 여기라도 잡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6개 맞고 뒤에 한두 개만 맞으면 8개 이상은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넘어가는 게 사실 공부인 거지 뒤에 가서 여기 나옵니다. 몇 개 해드리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여기 6개에서 나올 것이고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가등기에서 한 문제 가처분 한 문제 이렇게 갖다 붙이고 말소등기 하나 붙이면 한 7, 8개 최소 넘어갈 겁니다. 그럼 뒤에 다 몰려 있으니까 등기법은 앞쪽이 좀 어려워요. 뒤쪽을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점수 맞기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드려도 항상 책 보는 습관이 어디부터 먼저 보나요? 그래서 자꾸 안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앞으로는 뒤를 열심히 보시는 게 사실 공부입니다. 먼저 나온 게 소유권 보조 등기인데 여기는 지금 미리 끊을게요. 40분 수업했는데 미리 끊을게요.
중간에 강의를 잘릴 것 같아서 미리 끊고 나갈 테니까 이따가 더 하도록 하죠.